혹시 밤마다 허리가 쑤시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시나요? 병원에 가도 별 차도가 없었다면 딱 3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계신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해서 한참을 끙끙대시죠?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뻑뻑하고 밤에 자다가도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깨어나는 일이 한 달에 몇 번씩 반복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체념하며 그냥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에요. 우리 몸이 간절히 보내는 경고 신호거든요.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원인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제가 30년 넘게 건강 분야에서 일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두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60대 초반까지는 괜찮았는데 65세를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팔팔하게 산을 오르시고 어떤 분은 계단 한층 올라가기도 힘들어 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대체 뭘까요? 운동을 많이 해서일까요? 유전적인 차이일까요? 아니면 운이 좋아서일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특별합니다. 수십 년간 의학계에서 연구해온 결과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고 있는 비밀 해결책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지금까지 겪어온 그 모든 통증과 불편함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도 주변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믿지 않거든요.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철수 어르신은 3년 동안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을 2개월간 실천하신 후 손자와 함께 등산을 다니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부산에 계신 이영희 어르신은 20년간 허리 통증으로 새벽마다 잠에서 깨시다가 이 방법을 알고 난 후 3개월 만에 아침에 일어나실 때 전혀 아프지 않다고 하셨어요.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다라고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대구에 사시는 박영수 어르신은 종아리 경련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다가 이 방법을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밤새 깨지 않고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에 옮기신다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지금 겪고 계시는 통증의 70% 이상은 분명히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로 근육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마그네슘과 단백질 시너지입니다. 들어보시면 그게 뭐 대단한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2가지 영양소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의사들 중에서도 이 관계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을 자동차에 비유해 볼까요? 자동차가 제대로 달리려면 기름도 있어야 하고 엔진 오일도 있어야 하고 브레이크 오일도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라도 부족하면 차가 제대로 안 움직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고 회복하려면
단백질이라는 기름과 마그네슘이라는 엔진 오일이 모두 있어야 해요.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우리 몸이라는 자동차가 삐걱거리면서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살펴볼까요? 마그네슘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육이 힘을 쓸 때와 힘을 뺄 때 모두 마그네슘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제대로 풀어지지 않아서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돼요. 마치 고무줄을 계속 당겨 놓은 상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리나 목, 어깨가 뻣뻣해지는 거예요. 또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자주 일어납니다.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거든요. 근육이 갑자기 꽉 조이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의 72%가 마그네슘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거의 4명 중 3명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마그네슘이 부족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흡수율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스트레스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마그네슘이 더 많이 소모되기 때문이기도 해요. 특히 고혈압 약이나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소모가 더욱 심하거든요. 그럼 마그네슘만 보충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실 텐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마그네슘만 따로 섭취하면 흡수율이 20%도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양을 먹어도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운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기본 재료죠. 근육뿐만 아니라 혈관, 인대, 힘줄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단백질과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마그네슘이 단백질의 근육 합성을 도와주고 단백질은 마그네슘의 흡수율을 무려 3배나 높여주거든요.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60세 이상 성인 24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단백질만, 두 번째 그룹은 마그네슘만, 세 번째 그룹은 단백질과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게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단백질만 섭취한 그룹은 근력이 8% 향상되었고, 마그네슘만 섭취한 그룹은 12%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과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무려 27%나 향상되었어요. 관절 통증도 64%나 감소했고요. 이 연구 결과를 본 연구진들도 깜짝 놀랐다고 해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5가 되는 것 같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상 식단에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돼요. 아침 식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삶은 달걀 1개와 아몬드 1줌을 드세요. 달걀에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 있어서 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거든요. 실제로 달걀 1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아몬드 23알 정도에는 약 80mg의 마그네슘이 들어 있어요. 이 조합만으로도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까? 달걀을 드실 때는 노른자까지 모두 드시는 게 좋아요. 노른자에 마그네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들어 있거든요. 점심때는 현미밥이나 귀리밥에 시금치나물을 곁들여 보세요. 귀리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귀리 반 컵에 약 5g의 단백질이,
시금치 한 접시에는 약 40mg의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부나 콩으로 만든 반찬을 추가하시면 더욱 좋아요. 두부 한 모 반쪽 정도면 약 1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저녁에는 생선 요리를 추천해요.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 있어서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연어 한 토막 100g 정도면 약 25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여기에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함께 드시면 마그네슘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한 컵에는 약 25mg의 마그네슘이 들어 있어요. 간식으로는 호두나 캐슈너트, 무가당 카카오를 추천해요. 호두 14개 정도면 약 45mg의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고, 캐슈너트 18개 정도면 약 75mg의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무가당 카카오는 마그네슘의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카카오 파우더 2스푼 정도면 약 50mg의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루에 단백질 20-30g과 마그네슘 300-400mg을 나누어서 섭취하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게 흡수에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의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거든요. 마치 작은 컵에 물을 부을 때 천천히 부으면 다 들어가지만 한꺼번에 부으면 넘쳐 흐르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후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정숙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3개월 후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밤에 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대전에 계신 최영호 어르신은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두려웠는데 이 방법을 2개월간 실천한 후 지하철 계단도 거뜬히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손자와 함께 놀이공원에도 갔다고 하셨어요. 인천에 사시는 김순덕 어르신은 어깨가 아파서 빨래를 널기도 힘들었는데 이 방법을 따라한 지 6주 만에 어깨가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그리고 이런 유용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마그네슘과 단백질을 섭취할 때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째, 커피나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해요. 카페인이 마그네슘을 체외로 배출시키거든요. 그래서 식사 전후 30분간은 카페인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에는 인산염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라면, 햄버거, 소시지 같은 음식들이죠.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셋째, 알코올도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해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쥐가 자주 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때문이거든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 마셔주세요. 물이 부족하면 영양소가 세포까지 전달되지 못해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영양제로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가능하면 음식으로 섭취하시기를 권해요. 왜냐하면 음식에는 마그네슘과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더 크거든요. 예를 들어 아몬드에는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비타민이, 섬유질,
건강한 지방도 들어있어서 전체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죠. 하지만 식사만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려우시다면 영양제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때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형태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 형태가 흡수율이 가장 좋고 부작용도 적거든요. 그리고 단백질 파우더를 선택하실 때는 유청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추천해요. 나이가 들면 유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유청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거든요. 콩이나 완두콩으로 만든 식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더 쉽고 부담이 적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실 때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갑자기 식단을 바꾸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단계별로 바꿔나가세요. 첫 주에는 아침 식단부터 시작하시고, 둘째 주에는 점심 식단, 셋째 주에는 저녁 식단까지 차근차근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급하게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개인차가 있으니까 효과를 보는 시기도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2주 만에 변화를 느끼시고 어떤 분은 2개월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광주에 사시는 정미경 어르신은 당뇨 때문에 약을 드시면서 마그네슘 부족이 심했어요. 처음에는 이 방법이 당뇨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하셨는데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 시작하셨거든요. 2개월 후 검사 결과 혈당은 오히려 안정되었고 다리 저림 증상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런 변화는 처음 본다며 놀라셨다고 해요. 이처럼 마그네슘과 단백질의 조합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동도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고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이나 맨손, 체조만 해주셔도 근육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과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재료라면 운동은 그 재료를 활용해서 실제로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재료만 있고 공사를 안 하면 집이 안 지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특히 걷기 운동을 추천해요. 걷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거든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셔서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 전후에 가벼운 스트레칭도 해주세요.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더 부드러워져서 마그네슘과 단백질이 더 잘 흡수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제때 필요한 영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마그네슘과 단백질,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지금까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증상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통증도, 밤에 자다가 나는 종아리 경련도,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는 것도 모두 해결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병원비와 약값으로 쓰셨나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증 때문에 누워서 보내셨나요?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아파서라는 이유로 포기하셨나요? 이제 그런 날들과 작별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김영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강은 복잡한 것이 아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때 주기만 하면 된다. 정말 맞는 말씀이죠.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로워요. 60년, 70년을 쉬지 않고 일하면서도 제대로 된 영양만 공급해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포기하기엔 아직 너무 이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첫걸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 식탁부터 시작하세요. 삶은 달걀 하나와 아몬드 한 줌,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점심에는 귀리밥에 시금치나물을 곁들이시고 저녁에는 생선 요리에 브로콜리를 함께 드세요. 간식으로는 호두나 무가당 카카오를 조금씩 드시고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더 가벼워진 것을, 밤에 더 편하게 잠들 수 있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활기차 보이냐고 물어볼 거예요. 계단을 오를 때도, 무거운 것을 들 때도 예전처럼 겁나지 않을 겁니다. 3개월 후에는 20년 전 젊었을 때처럼 활력 넘치는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실제로 부천에 사시는 황금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었는데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10년은 젊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안양에 계신 조성민 어르신은 손자가 할아버지 왜 이렇게 힘이 세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전에는 손자를 안아주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업고도 놀아줄 수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이복순 어르신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온종일 걸어도 괜찮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분들처럼 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몸의 나이가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나누면서 하시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거든요. 특히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함께 식단을 바꿔보세요. 둘이 함께 건강해지는 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서로가 서로의 건강 파트너가 되어 주시는 거죠. 자녀분들께도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건강한 부모님을 보는 것만큼 자녀들이 기뻐할 일은 없거든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건강해지시다니 정말 다행이다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친구분들과도 함께 해보세요. 함께 시장에 가서 건강한 재료를 고르고 함께 요리해서 나누어 먹으면서 건강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정말 즐거울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늦지 않았어요. 90세에 시작해서 건강해지신 분들도 많거든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와 꾸준히 실천하는 의지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김태호 어르신은 85세에 이 방법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고 하셨는데 6개월 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바치를 하시면서 정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강원도에 계신 박순자 어르신은 78세에 시작해서 1년 만에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실천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작은 팁들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식단 일기를 써보세요. 무엇을 언제 먹었는지 간단하게 적어두시면 나중에 몸의 변화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아,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이 더 좋아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둘째, 가족 사진을 찍어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같은 자세로 사진을 찍어두시면 몇 달 후 비교해 볼 때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표정부터 다를 거예요. 셋째,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세요. 3개월 후에는 계단 3층까지 숨 안 차고 올라가기, 6개월 후에는 손자랑 공원에서 뛰어놀기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면 더 즐겁게 실천할 수 있어요. 넷째, 성공했을 때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해주세요. 좋아하는 옷을 사거나, 맛있는 음식을 드시거나, 가고 싶었던 곳에 여행을 가시는 거예요. 건강해진 자신에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절대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건강해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이 소중한 정보를 알게 되셨거든요. 이제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달걀이 있나요? 아몬드는 있나요? 없다면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서 사오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라는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특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 건강해지는 것보다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더 의미 있잖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이 방법을 실천했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이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길 바라면서 긴 시간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